안녕하세요, 모트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정말 요즘 같은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이나 완전 추운 한겨울에는 확실히 이 직종이 3D 직종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와, 오늘 엄청 뜨거운데요. 이 뜨거운 날 오늘 엄청 뜨거운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색깔부터가 장난 아니죠. 진짜 엄청 뜨거워 보이죠.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포르쉐 타이칸 GTS입니다. 자, 포르쉐에서 GTS가 이제는 나름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까레라 S, 그 위에 터보 이렇게 있었는데, 까레라 S하고 터보 사이에 들어가면서 GTS가 나름 약간 퓨어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까레라 S도 그래도 아무래도 로드카의 느낌이 강하다면 GTS는 확실하게 좀 퓨어 스포츠카의 느낌이 살짝 강하고, 또 터보는 엄청나게 강력하긴 하지만 그 차는 또 많이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도 까레라 S보다 조금 더 높으면서 좀 훨씬 더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그 운전의 극한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으면서 또 강력한 엔진의 파워도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나름 GTS가 이제는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911, 박스터, 그리고 카이엔, 카이맨, 마칸, 파나메라까지 모든 라인업의 GTS가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자, 드디어 타이칸에도 GTS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타이칸 GTS가 기존의 타이칸이 사실 엄청 기대를 많이 했지만 또 조금 아쉬운 점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GTS가 나온 만큼 타이칸의 입지를 좀 더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타이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 타이칸이 처음 그 미션 E 컨셉트가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테슬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테슬라가 막 전기차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약간 이게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 제가 뭔데 와가지고 왕노릇 하는 거지? 약간 그 호랑이 없는 산중의 여우가 왕노릇 하는 그런 느낌을 살짝 받고 있었는데, 이 미션 E 컨셉트가 딱 등장을 하면서 이야, 드디어 포르쉐가 저거 내놓으면 전기차 시장 완전 평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타이칸이 엄청 좋죠. 사실 성능도 엄청 좋고 디자인도 이 정도면 정말 예쁘고 정말 강력하고 좋긴 한데, 근데 또 막상 시장에 나와 보니까 아쉬운 점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그 EQB 시승하면서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랑 조금 연결이 되거든요. 뭐냐면 그 테슬라가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전기차이기 때문에 적어도 직진 가속력 면에서는 엄청 강력한 성능을 테슬라가 선을 보였거든요. 전기 모터 그냥 강한 거 얹어버리면 되니까, 배터리는 어차피 많이 장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로드카, 그냥 패밀리 세단인데 제로백 막 3점 몇 초 이런 걸 찍어버리니까, 아, 전기차는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도 그렇고 또 볼보나 또 폴스타나 이쪽들도 강력한, 생긴 거는 그냥 무난하게 생겼고 가격대도 그냥 무난한데 제로백은 엄청 강력한 그런 모델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고, 그런 반면에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그리고 포르쉐 이쪽은 그걸 안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사실 타이칸도 터보 S 정도 되면 엄청 강력하거든요. 제로백 2초대를 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포르쉐 타이칸도 제로백 2초대 엄청 강력한 모델이 있어. 근데 그 2초대의 강력한 타이칸을 사시려면 가격이 2억이 훌쩍 넘어간다는 거죠. 딱 그거죠. 포르쉐는 전기차도 기존의 911이나 내연기관 차들이랑 성능이나 가격을 비슷하게 가져가겠다. 여기다가 사실 전기 모터 강력한 거 얹으면 제로백 3초, 2초 이런 거 쉽게 끊을 수 있는데, 그죠? 그렇게 하고도 가격은 사실 조금 더 낮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포르쉐는 그렇게 안 가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죠. 포르쉐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래서 포르쉐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이번에 GTS가 제로백 3.7초거든요. 3.7초의 타이칸을 사시려면 기본이 1억 8천, 오늘 시승차는 2억이 넘어요. 2억 7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르쉐에서 강력한 전기차를 원하시면 2억 가까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테슬라에 가면 제로백 3.3초를 뭐 7천만 원, 8천만 원에 사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포르쉐는 비싸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디자인부터가 요 컬러, 요 카민 레드, 요거 GTS 전용 컬러잖아요. 요 컬러랑 타이칸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또 GTS 하면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블랙도 지금 강조를 많이 해놨거든요. 여기도 블랙, 또 여기도 블랙, 요런데 지금 여기 바디 아래도 여기도 블랙, 이런 식으로 블랙도 강조를 꽤 많이 해가지고 카민 레드와 블랙의 조합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면서 타이칸도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살짝 터치가 하나 더 들어갔어. 그래서 기존의 타이칸 4S, 뭐 터보 S랑 디자인이 살짝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바뀌었어요. 표시나죠? 기존에는 이렇게 와서 그냥 일자로 이렇게 똑 떨어졌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파놨죠. 요거 GTS에서 처음 적용된 거거든요. 근데 요거 일자로 똑 떨어지던 걸 이렇게 파놓은 거 요거 살짝 바꿨을 뿐인데 기존의 타이칸보다 훨씬 멋있죠. 터보나 터보 S도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GTS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번 타이칸 GTS는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 헤드라이트는 LED 매트릭스 시스템, 그래서 PDLS 플러스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휠 엄청 예쁘죠. 휠 요거 옵션입니다. 요거 21인치인데 RS 스파이더 휠, 네, 디자인 휠이죠. 요거 21인치 휠이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기본은 20인치고요. 그 다음에 캘리퍼가 보시면 여기에 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이런 컬러가 적용되어 있죠. 요거 PS12 서피스 코티드 브레이크, 요것도 옵션인데 지금 PS12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P0의 일렉트, 그래가지고 요거 약간 전기차 전용 P0죠. 그 다음에 265-35ZR21, 뒤에는 305-30ZR21, 그렇게 해서 21인치의 강력한 전기차 전용 피렐리 P0가 적용되어 있는 만큼 그립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타이칸을 처음 접했을 때 한계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중량이거든요. 이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코너링에서 한계가 조금은 올 수밖에 없죠. 이 코너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조건은 뭐냐면 경량화거든요. 그래서 911 같은 경우도 GT3나 GT3 RS 이런 차들은 경량화를 엄청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더 강력한 코너링 성능을 발휘를 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경량화가 아니고 오히려 중량화가 된 거잖아요. 배터리가 엄청 무거운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량이 장난 아니게 늘어나거든요. 얘가 2.3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초대형 세단 정도의 어떤 중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타이어가 피렐리 P0라고 하더라도 이 늘어난 중량에 또 코너링에서 그 강력하게 가해지는 원심력까지 버티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한계라는 게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서킷 가서 뭐 911이랑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 보면 한계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그 한계를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터보 S의 그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산길에서 탈 때 막 정신없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 차도 지금 이미 피렐리 P0의 21인치 지금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만큼 이게 분명히 가벼운 차에 비해서는 한계가 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에서 즐길 수 있는 수준에서는 이 정도 타이어면 충분히 버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 디자인은 말씀드렸듯이 앞부분 옆에 여기 까만색,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GTS라고 이렇게 찍혀 있죠. 이것도 뭐 GTS의 상징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뒷모습도 타이칸 GTS 까만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요거는 뭐 GTS의 상징이니까. 그리고 뒤에 보시면 디퓨저 부분도 요거 타이칸 터보랑 비슷한 형태로 지금 디퓨저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공기역학적으로 부드러운 공기 흐름을 위해서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디퓨저 형태가 좀 특이하긴 하죠. 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멋있긴 하구나. 이 엉덩이가 막 빵빵한 게 정말 멋있네요. 최근에 아이오닉 6가 지금 자꾸 생각이 나는데 아이오닉 6는 뭐지? 생각이 안 난다고 해야 되는데, 그죠? 생각이 안 날 만큼 타이칸 GTS 진짜 멋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타이칸은 GTS가 답인 것 같아. 타보지도 않고. 자, 지난번에 저희가 타이칸 투리스모를 탔었는데 그 차는 지붕 위가 굉장히 여유가 있었죠. 그랬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루프가 요 파노라마 루프가 요게 원래 지금 GTS에 뭐가 장착되느냐 하면 전자식으로 요걸 밝기를 조절하는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시승차는 초도 물량이다 보니까 그 기능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GTS에는 지금 유리로 덮여 있는데 전자 신호를 주면 여기 더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유리가 장착됩니다. 지금은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유리가 장착되면서 지붕이 조금 이게 위로 파인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앉아 보면 여기 이제 그 스웨이드 있는 부분에 여기에 와서 머리가 닿죠. 그래서 이 머리 위 공간은 아무래도 제가 키는 180인데 앉은 키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 가지고 그런 걸 감안하면 좀 안전키가 크신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확실히 그 크로스 투리스모에 비해서는 좀 머리 공간은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인테리어는 뭐 기본적으로 타이칸이랑 같습니다만 이게 GTS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요거 이제 인테리어 옵션도 적용되어 있거든요. 요 카민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요 옵션, 지금 여기 GTS 로고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지금 빨간색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죠. 옵션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센터 터널이랑 여기 보시면 지금 다 스웨이드로 되어 있잖아요. 시트에도 스웨이드가 많이 적용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도 스웨이드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GTS니까 스웨이드를 적용해 가지고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제대로 살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거 외에는 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타이칸에서 봤던 그 모습이고요. 이쪽에 지금 모니터가 별도로 하나 적용되어 있죠. 이것도 옵션이에요.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기존의 내비게이션 많이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입차 내비게이션 조금 불편한데요. 요거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면 안드로이드 오토 핸드폰 안에 있는 티맵이나 뭐 카카오 맵이나 그런 부분들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드로이드 오토 하나면 뭐 내비게이션도 완전히 다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에어컨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모니터가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모니터가 지금 현재 계기판도 모니터, 여기 모니터, 여기 모니터, 여기 모니터가 지금 총 4개의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옵션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에는 요거 포르쉐 디자인에서 만든 시계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요거 기본 포르쉐 시계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선택되는데, 근데 요거 지금 포르쉐 디자인 걸로 하게 되면 저것도 비용이 조금 더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방향 조절하는 게 없거든요. 날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요걸로 날개 방향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운전자 쪽으로 오겠죠. 바람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아래로 위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차량에 들어가시면 지금 주행 모드에 들어가서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스펜션을 노말이냐 스포츠냐 스포츠 플러스냐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셰시 높이에서 리프트를 누르게 되면 차체가 올라가죠. 그래서 약간은 비포장에 들어가더라도 요건 이제 이 위치에서 자동으로 활성화하시겠습니까?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속 방지 턱 같은 거 넘어갈 때 저장을 해 놓으면 그 위치 가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 기능도 지금 있는 거죠. 이 스포츠 사운드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차 안에서도 가상 사운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끄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이런 것들 여기 차량에서 적용하실 수가 있고, 어시스트, 주행거리, 컴포트 이런 것들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완전 첨단 미래 느낌인데, 근데 이 디자인은 좀 더 미래적인 느낌으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이오닉 6 같은 차들은 인테리어가 완전 미래 느낌이 엄청 충만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좀 아쉽죠. 디자인이,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는. 기능적으로는 뭐 좋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 이쪽에 이제 스포츠 모드, 그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스포츠 리스판스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버튼 누르면 바로 반응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엑셀만 밟으면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굳이 스포츠 리스판스 버튼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어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도 없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데 차로 유지는 안 돼요.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옵션 다 집어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승차 가격이 2억 700 그 정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타이칸 내에서 이미 여러 번 시승했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주행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칸 GTS에는 배터리가 93.4kWh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카이엔 터보랑 똑같죠. 그래서 93.4면 배터리 양은 굉장히 넉넉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EV6랑 또 아이오닉 6 이런 차들이 77.4kWh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93.4면 꽤 넉넉한 양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근데 전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2단 변속기까지 장착되어 있는데도 전비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이유가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GTS 같은 경우에는 공인받은 주행 가는 거리가 317km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오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차를 받았을 때 이게 그 100% 충전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한 90% 정도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349km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100%가 되면 한 380 정도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공인받은 게 317이지만 실제로 주행해보면 380, 뭐 거의 한 400 가까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100% 완충했을 때 얼마가 찍히는지는 오늘 시승하고 들어가서 충전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배터리의 양은 76%가 남아 있고요. 지금 298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나오죠. 요것만 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지금 이제 줄여가지고 297 나누기 0.76 하면 약 39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를 탄 그런 정도로 계속 타게 되면 한 390km 정도는 주행이 가능하더라. 자, 그럼 출발을 스티어링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핸들이 안 돌아가죠. 요거는 기어를 뒤에 넣어야만 이게 파워 핸들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웃겨요. 그죠? 자, 어쨌거나 이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기어 변환을 하고 이제 산길을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운드를 안 켰는데요. 그래도 또 재미를 위해서 이 스포츠 사운드를 켜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우주선 소리가 납니다. 야, 오, 야, 힘 진짜 좋다. 자, 지금 이게 GTS다 보니까요, 파워가 타이칸 4S가 파워 측면에서는 타이칸 4S하고 타이칸 터보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S가 오버부스트를 작동했을 때 420kW예요. 앞뒤 합쳐가지고. 근데 터보는 합치면 500kW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쯤 되면 한 470kW, 뭐 한 460kW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앞뒤 합쳐가지고 오버부스트에서 440kW입니다. 기아에서 곧 나올 EV6 GT가 합산 430kW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차 GTS가 440kW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노멀 모드에서 가볍게 먼저 주행을 해보면, 오우, 가볍게가 안 돼, 씨. 오우, 와, 지금 날씨도 덥고 타이어도 지금 장난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그립도 엄청 좋죠. 와, 이건 야, 소리가 그냥 완전 우주선 소리가 나네요. 이게 저는 EV6 탈 때도 이 사운드를 아예 끄고 탔거든요. 뭐 조용한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포르쉐 타이칸이다 보니까 이 사운드가 나는 것도 상당히 좋네요. 자, 이 차에는 지금 PDCC가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또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은 또 단단해지죠. 지금 노멀 모드에서도 사실은 뭐 롤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그립도 워낙 좋고, 지금 어우, 장난 아닌데.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 두고 한번 주행을, 오우 엑셀 밟으니까 일단 반응이 확 튀어나간 느낌이, 와, 진짜 멋있다. 확실히 4S랑은 확실히 차원이 다르네요. 물론 이제 터보랑 비교하게 되면
터보보다 출력은 많이 낮긴 하지만 근데 하체 세팅이나 이런 면들이 얘가 훨씬 더 좀 짱짱하게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주행해보면 확실히 안정성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터보보다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은 GTS가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제로백이 3.7초예요 3.7초만 하더라도 사실 엄청 강력하죠. 예전에는 뭐 거의 슈퍼카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근데다가 지금 하체도 상당히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 달리는 맛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에다 두고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가 되니까 응답성도 응답성이지만 하체가 통통 튀는 느낌이 확실히 더 많이 들어오네요. 완전히 단단해져 가지고 탕탕 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씨. 지금 스키도 한번 제대로 못 내고 지금 피렐리 P0에 지금 21인치 타이어를 끼웠기 때문에 그립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날씨도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끈적끈적 해가지고 이거는 뭐 서킷 가서 타도 오늘 같은 날은 서킷에서도 제대로 이 그립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제로백이 뭐 3.7초가 아니라 더 빨라져서 3.2초 아니면 터보 S에 뭐 2.9초 이렇게 내려가면 실제로 훨씬 더 강력하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 차를 약간 스포츠카로 타기에는 우리가 포르쉐에 기대하는 부분은 사실 스포츠카잖아요. 이게 타이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GTS 또는 포르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약간 스포티한 주행에 대한 기대를 하고 이 차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굳이 터보가 아닌 GTS만 하더라도 저는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지금 확실하게 들거든요. 사실 이 제로의 3.7초에 초반부터 터져 나오는 이 강력한 힘을 이거 어떻게 컨트롤 하냐고요, 이거를. 그죠? 아마 911 같은 경우에 서킷에서 주행을 해보면 그 코너를 막 끝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날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더 많이 낮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날아가는 부분도 조금은 점진적으로 날아갈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타이어 세팅에서 코너에서 차를 날릴 정도면 저 같은 경우는 제 간 튜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립이 장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4S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타이어를 조금 더 아래급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밀어주는 힘이 있다 보니까 좀 날아가는 느낌들을 사실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타이어를 이 정도로 올려버리면 이건 뭐 장난이 아닌데요, 진짜. 그래서 초반에 제가 타이칸 4S에서 조금 실망 아닌 실망을 했었거든요. 이거 세팅이 뭐 이게 뭐 제로백이 막 드라마틱하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럴 때 가격은 꽤 비싸고, 그러면서도 차는 무겁고 타이어는 못 버티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뭐 성능이나 그런 면에서는 무난하긴 한데 가격은 비싸. 그런 정도의 느낌. 근데 이제 포르쉐에 기대하는 운동 성능을 기대하면 좀 많이 아쉽고, 그래서 타이칸 4S 때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터보로 올라오고 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GTS의 21인치 이 세팅은 저는 엄청나게 좋은데요. 물론 이제 가격은 엄청 비싸죠. 제대로 포르쉐 값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911을 만약에 전기차로 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차가 그 똑같은 타이어 세팅이라고 하더라도 911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립의 한계가 일찍 오겠죠. 그죠? 차가 무거운 만큼 조금 한계가 일찍 올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근데 그 한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뭐 상당히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굳이 터보로 가지 않고 GTS 수준이면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계속 하게 되네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노멀 모드로 바꾸면 승차감이 진짜 확실히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평상시에 시내에서 타기에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포르쉐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단단함과 안정성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철을 비교적 깨끗하게 잘 걸러주면서 굉장히 매끄럽고 세련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실 비싼 돈 값을 제대로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승차감 세팅은 진짜 좋아요. 그런데다가 스포츠 플러스 정도로 가버리면 엄청 더 단단해지면서 롤도 줄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한 주행에도 굉장히 적합하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이칸은 GTS가 답이다. 여기 산길을 타보니까 좀 더 명확해지네요. 자, 그리고 아까 이 메뉴 안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서스펜션이라든가 또 차량 높이 조절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메뉴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버튼을 누르면 서스펜션을 스포츠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 누르면 차고 리프트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속도가 낮아야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출력이 기본은 517마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부스트가 작동하면 440kW, 598마력, 거의 600마력에 육박하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고요. 제로백이 3.7초거든요. 자,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3.7초 진짜 오랜만이다. 브레이크를 왼발로 밟고 오른쪽 발을 밟으면 론치 컨트롤이 활성화됐거든요. 하나, 둘, 셋. 오우. 야, 땡! 와, 로켓 날아가듯이. 야, 오랜만이다. 야, 이거 진짜 짜릿하네. 특히나 이게 그립이 워낙 좋잖아요. 그리고 론치 컨트롤 쓰게 되면 이게 그립을 절대로 잃지 않으면서 최고로 뽑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컨트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휠 스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쫙 날아가는 느낌이, 와, 장난이 아닌데요. 이게 3.7초인데 이 정도면, 와, 3.5초면 어떡해요? EV6 GT. 근데 이제 터보 S로 가면 뭐 3.2초, 2.9초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제로백 2초대 차들은 진짜 막 정신이 없을 만큼 아찔하게 가속을 하거든요. 사실 뭐 그것도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한데, 좋죠. 당연히 좋겠죠. 그렇긴 한데 사실 3.7초만 하더라도 뭐 진짜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을 만큼 정말 강력합니다. 이건 뭐 가속은 진짜 순식간에 쫙쫙 올라가지고요. 그 대신 이게 전기차인 만큼 최고 속도는 제한이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250km에서 지금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배터리 소모가 너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속 100km로 주행하는 거랑 시속 110km로 주행하는 것도 주행 가는 거리에서 차이가 꽤 날 만큼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속 120km, 130km, 뭐 시속 150km 이런 것들은 진짜 주행 거리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죠. 그래서 250km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필요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항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로스가 너무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최고 속도는 250km에만 묶여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굉장히 영민하게 잘 움직여 주는데, 근데 이제 차로 중앙을 유지해 주는 차로 유지 기능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죠. 이거 뭐 특히나 그냥 911 같은 스포츠카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래도 전기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로 중앙까지 유지를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없다는 좀 아쉽고, 통풍 시트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부분들도 좀 많이 아쉽고, 옵션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차에는 어쨌거나 옵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참 많이 부담스럽죠. 승차감이 굉장히 매끄러운 반면에 아무래도 타이어가 폭이 넓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런지 노면 소음은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차가 워낙 조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면 소음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옵션으로 지금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So I envy you. I swear I meant to mean the best when it ended. Even tried to bite my
네, 지금 보스 오디오를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 상에서는 사운드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음색 자체도 원래 보스에서 느끼던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달라져 가지고 이거 세팅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이제 음원 소스 자체를 좀 잘 쓰면 지금 보스는 기본은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음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911 보스에서 아이폰으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사운드가 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아이폰을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지금 여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포르쉐 타이칸에 새롭게 추가된 타이칸 GTS를 시승을 했는데요. GTS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쉐 내에서 상당히 좀 퓨어 스포츠카에 가까운 그런 느낌들을 제공을 하면서 힘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나름 팬층을 이제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이칸에서도 GTS는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힘 자체가 타이칸 4S보다 강력한 440kW, 그래서 오버부스트 작동했을 경우에 598마력이면 거의 600마력이 가깝죠. 그리고 제로백 3.7초에 충분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으면서 또 하체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금 21인치 휠을 옵션으로 장착을 했을 때 그립 자체도 사실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지금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끼는 느낌은 야, 이거 전기차 911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퍼포먼스, 그리고 주행 감각 또는 코너링에서의 어떤 그 탁월한 그립,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911의 느낌을 전기차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칸 터보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타이칸 4S는 4S대로 좀 많이 아쉬웠다면, 그런 반면에 GTS는 약간 그 중간의 퍼포먼스에서 우리가 포르쉐에 기대하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몸의 움직임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 차가 잘 갖춰가지고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무엇보다도 일단 외관 디자인에서 살짝 바꿨는데도 그 헤드라이트 아랫부분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좀 세련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카민 레드 컬러랑 블랙의 조합, 우리가 GTS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이 컬러 조합이 주는 그 만족감도 상당히 높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타이칸의 이 우아한 바디라인, 날렵한 바디라인에 GTS 컬러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내에서도 지금 스웨이드 재질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어서 좀 스포티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 점, 이런 점들 생각해 보면 타이칸이 왠지 그동안 타면서 이게 포르쉐가 맞나, 이 차가, 그런 생각을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했었는데, 물론 이제 또 터보 S나 크로스 투리스모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엄청 강력하고 정말 멋있긴 했죠. 그렇긴 한데도 왠지 타이칸이 아직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었다면, 이번에 타이칸 GTS는 제대로 타이칸을 포르쉐 가족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반면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포르쉐인 걸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도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워낙 좀 혜자스러운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포르쉐이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의 밸런스, 이런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래도 또 포르쉐를 사시는 거니까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긴 하죠. 그리고 통풍 시트나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차로 유지나 이런 기능들도 사실 다 없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배터리가 사실 충분히 대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좀 여전히 좀 아쉽긴 하고 좀 고민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퍼포먼스의 밸런스, 그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기차에서도 포르쉐를 사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이 타이칸 GTS의 매력은 뭐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